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오늘은 이 컴풀이라고 하는 풀이 엄청나게 자라서 이걸 좀 잘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컴풀이라고 하는 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풀인데도 퍼머컬처 밭에서는 일부러 기른 거예요. 이거는 질소하고 칼슘 성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네. 사람이 쓰면은 관절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관절이 그래요? 이거 갖고 가서 뒤져가지고 위에 바르면 정말로 욱신욱신하면서 나아요. 진짜요? 예, 마사지 받는 것 같은 그런. 그때 집에 갈 때 이거 없어져 있을 거. 제가 오늘 이렇게 멀칭제로 깔아놨는데 필요하시면 걷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생각보다 손이 덜 가는 농법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이 퍼머컬처 밭에서는 사실 1년생보다 다년생을 많이 심기 때문에 실제로 매해 뭘 심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밭에다가 사이짓기로 1년생들을 심거나 또 땅을 갈질 않기 때문에 씨가 그냥 알아서 떨어지면서 스스로 자라요. 그래서 딱히 크게 할 일이 없는 거죠. 해볼까? 퍼머컬처는 자연을 닮은 형태로 사는 건데요. 사실 농사는 그 중에 일부이고요. 지구에서 유일하게 폐기물을 만드는 종인 인간이 자연을 닮게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열대야가 열흘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런 것들을 좀 반추해보는 철학이기도 하고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해볼까? 퍼머컬처!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너무 덥지 않으셨어요? 소나기가 오고 그래서 오늘은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날씨가 좋아한다고. 너무 더운데 저는 막 이렇게 너무 더우면 이게 진짜 기후위기인가? 네. 아, 정말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더워졌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걸까요? 네, 저도 많이 잘못했거든요. 막 살아가지고. 그래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같이 있었던 텃밭이잖아요. 그럼 기후농부들이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또 어떤 분들이 기후농부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편적인 농사들은 사실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이 지구를 오염시켜요. 농약을 쓴다거나 과투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먹거리들이 대부분 공급되는데, 기후농부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오염원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먹거리도 생산하는 그런 농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이미 과잉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흙 속에 가두자, 뭐 이런 취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시고, 그런 일들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소라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하게 놀러 갔었던 동네가 전암마을이더라고요. 그 마을이 보니까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태적으로 살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마을이었는데, 살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생태적으로 사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배웠고요. 그때 이제 농사도 하게 됐고, 또 마을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전암마을 활동가로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은평에 살면서 지역에서 전암마을 운동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퍼머컬처가 그냥 보면 손 안 가고 자연 친화적인 농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게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가는지, 그리고 이 경제가 어떻게 순환되는지, 이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나 자세 같은 거랑도 연결되는 그런 키워드인 것 같네요. 사실 우리는 기후위기 다 처음 겪어보잖아요. 사실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면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내놓고 공유지를 잘 사용하고, 그런 공간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또 더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파크 같은 공간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뭐 춘천에도 있고 뭐 다른 곳에도 있지만, 근데 우리 집 주변에 그런 게 없다 싶은데 나도 퍼머컬처 같은 거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작은 상자 텃밭에다가도 좀 여러 가지 심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짜투리 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땅을 이렇게 살리는 걸 게릴라 가드닝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동네에 있는 이 버려진 짜투리 땅에 먹거리를 기르거나 경관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기후 위기 직접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뭐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요즘 또 유명한 뭐 반려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집 베란다에 패션 프루츠 아시죠? 알아요. 네, 그거를 심어놨는데 패션 프루츠도 열리는데, 심지어
요즘에 그린 커튼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렇게 넝쿨지면서 커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먹으려고 심었는데 아주 집 온도를 이렇게 낮춰줘가지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다. 저희 에어컨 켤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지만 요즘 같은 온도에서 에어컨 안 켤 수도 없고 집에 패션 프루츠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이었어요. 집에다가 뭘 키우고도 싶고 네. 밭에서 뭘 해보고는 싶은데 제가 진짜 식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네네. 이도 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년생인 허브나 이런 것들을 길러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연생 허브가 뭐가 있어요? 오늘 혹시 피자 드실 생각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자나 토마토에 꼭 들어가는 오레가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기르기 쉽거든요. 그냥 알아서 자라는데 엄청 커지면서 또 그것만 넣어도 카레나 스파게티 맛이 바뀌어요. 내가 하면은 늘 동양의 맛이 나는데 그거 한 입만 넣으면은 서양 맛이 나요. 아 그래요? 예, 이탈리아에 간 것 같거든요. 오늘 해볼까 시리즈 퍼머컬처 소라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 퍼머컬처 집에서 한번 소라님 말씀대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볼까? 퍼머컬처. 해볼까 그래까지건 해볼까 정말 이번에는 해볼까 서울혁신파크와 해볼까